갑상선 면역력을 갑상선에는 면역력을 올려보자 그 말이죠. 갑상선 면역력을 올려보자. 어떻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생산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식욕이 왕성하지만 오히려 살이 빠진다. 기초 대사율이 증가해서 더위를 참기 힘들고 땀이 많이 난다. 이때 피로를 심하게 느끼거나 손이 떨리면서 배변 횟수가 증가하거나 설사로 동반하기도 한다. 그러면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건강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해보자. 문제가 있는지를 최근 이 갑상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부쩍 늘어났다.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이 주위에 많다 보니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인은 물론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갑상선 올바른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환자가 갑상선의 기능이나 역할, 항진증이나 저하증의 원인, 검사법이나 검사 항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나비 효과를 이용하고 있다. 나비의 날개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과 같은 거대한 변화를 유발시킨다는 뜻이다. 갑상선은 여성에 있어서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나비이며 작은 증상으로도 온몸에 거대한 변화를 유발하는 나비다. 최근에 이 갑상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이 주위에 많다 보니까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모가리에 자리 잡고 있는 나비 모양의 내부분 기관, 그것이 바로 갑상선이다. 갑상선은 대뇌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인 T3와 T4, T4는 티록신 약성이고 T3는 트리오드 사이 생산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이다. 갑상선이 두뇌의 명령에 따라서 T3와 T4를 만들면 이들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를 조절한다.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면 대사가 활발해지고 많은 양의 칼로리를 소비하여 에너지도 많이 소모한다. 건강 상태 알려주는 나비, 갑상선. 사람은 정원 동물이다. 체온이 일정하지 않게 파충류와 달리 어떤 경우라도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 양은 기온의 변화나 육체 활동의 변화에 따라서 매 순간 달라진다. 이때 두뇌가 시각각 변하는 에너지의 요구량에 따라서 갑상선의 신호를 보내서 갑상선 호르몬의 양을 조절하게 된다. 두뇌에서 갑상선에 보내는 신호 역시 일종의 호르몬이다. 두뇌에서 분비되어서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신호 호르몬을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TSH라고 한다. 우리 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할 때 이 TSH 갑상선을 호르몬을 보낸다. 목이 예쁜 여자 진짜 미녀일까? 이런 경우에는 고장난 갑상선을 치료하면서 각자의 몸에 잘 맞는 음식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산소 운동도 좋고 근력 운동이 좋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몸에 잘 맞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갑상선과 관련된 운동과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자, 이렇게 해서 갑상선에 대해서 동안미인 열풍이 불면서 깜짝 놀랄 정도의 고가 화장품들이 불필요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화장품으로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도 좋지만 우선은 내 몸에 특히 갑상선이 건강하고 해야 피부도 젊고 건강해지는 게 아닐까? 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 대표적인 호르몬인 신지로이드를 처방한다. 그러나 실제로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어도 증상이 계속되고 호르몬제를 중단하는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부족 현상이지만 발병 원인은 면역의 불균형, 영양 부족, 스트레스, 내분비, 소화, 해독, 항산화, 잘못된 생활 습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관여하기 때문이다.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인한 피부 질환도 마찬가지다. 스트레스 피할 수는 없나요? 내 몸을 살리는 해독은 유익한 견도 있다. 인간의 장소에는 수만 가지 세균이 있다. 세균의 숫자는 우리 몸의 세포 수보다 많다.
수만 가지 세균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유익한 균, 또 그렇지 않은 것, 또 유해한 균, 이렇게 유해한 균을 종류는 800여 가지가 있다.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람노스균 등등이 있다. 자, 피부는 모든 것을 말해준다. 자, 갑상선이 건강한 사람은 웬만한 스트레스도 흔들림이 없다. 육체적으로 물론 또 정신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갖고 있다. 쉽게 말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늘 불안하거나 화를 잘 낸다면 이런 단순히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여자라서 그렇다거나 본래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감정을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두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것이다. 행복감, 만족감, 우울감 이런 거. 소화기관의 면역 메커니즘은 소화기관의 일차적으로 음식물이 통과하는 모든 장소, 구강에서 항문까지의 관 모양의 구조다. 구강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소화기관이다. 침샘, 간, 설계, 췌장 등 소화의 분비기관도 넓은 의미에서 소화기관이다. 하지만 이 기관의 기능상 내분비와 해독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다. 히스테리, 나이 든 여자는 다 그래? 히스테리, 면역은 소화다. 자가면역과 자가면역질환,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우리 자신의 조직을 환기하는 현상, 파괴하는 현상. 자가면역을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사실 자가면역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정상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뼛속에서 매일 오래되고 낡은 뼈를 새로운 뼈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뼛속에는 오래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와 새로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함께 활동한다. 이렇게 오래된 자신의 뼈를 파괴하는 현상이 자가면역에 해당한다. 자, 갑상선 증상 중에서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자. 모발이 쉽게 빠진다. 머리카락뿐만 자린 털도 모발이 윤기가 없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탈모는 만성 피로, 수족 냉증 등등. 자, 연증 얼마나 아십니까? 갑상선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질병 역시 면역과 관련이 있다. 갑상선암은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암세포를 조기에 죽이지 못함으로써 나타난다. 또 항진증이나 저하증은 대부분 면역세포가 갑상선을 공격해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러므로 면역 기능은 너무 약하지도 너무 강하지도 않은 균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름다움의 비결 면역, 젊어지는 법, 예뻐지는 법. 자, 우리 몸은 호르몬 시스템이 비정상일 때 나타난 증상은 다음과 같다. 이유 없이 기분이 우울했다가 호전되기를 반복한다. 단 음식을 먹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기 힘든다. 짠 음식도 마찬가지고 체중 조절이 힘들고 복부에 지방이 쌓여간다. 여성의 경우에 생리전은 붓고 우울하거나 예민해지거나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량이 많아진다. 자주 우울하고 성욕이 떨어진다. 잠들기가 또 자주 깬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잘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진다. 상쾌하지 않고 늘 커피를 마셔야 기운이 난다. 갑상선이 건강하려면 방사선 노출을 줄여라. 방사선들 깨끗한 생수를 마셔라. 이렇게 갑상선에 도움을 치약이나 구강의 불소 이런 것들을 유향으로 주의하고 해조류를 많이 먹어라. 해조류 갑상선이 뛰어나게 도움이 된다. 환경 독소를 줄이라. 정금속, 호르몬 등등 불소에도 염소, 브롬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갑상선에 유해하고 각종 농약이나 세제, 약물, 인테리어, 내장제, 불륜제 등이 그렇다. 소화기능을 좋게 하라. 호르몬 교란 물질에 주의해라. 방사선을 피해라. 비타민 D를 보충하라.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라. 스트레스를 줄여라.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산한다. 적당한 스트레스를 인체에 활력을 쓰지만 장기간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과도하게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은 열세적으로 체내의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저하시킨다. 갑상선의 기능은 물론이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서 갑상선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라. 비타민 A, B1, B2, 3, 5, 6, 12, C, D, E, K 이런 것들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포타슘, 클로라이드, 소금, 항인, 철, 아연, 망가니스, 셀레늄 등등등 필수지방 오메가3, 6, 또 트립토판 등등등등 아미노산. 자, 이런 것들 요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것처럼 갑상선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나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부족해서 갑상선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치 피부암이 무서워서 햇빛을 차단했다가 골다공증, 면역자가 우울증 같은 심각한 질병을 얻은 것과 같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요오드가 공공의 적으로 인식된 것일까?
요오드 대혼란. 갑상선질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요오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통상적으로 요오드 섭취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고 과하다 하면 기능 항진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증거는 자가 면역 선염은 물론이고 갑상선은 결절과 요오드 섭취가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오드 섭취를 줄여야 생각한다. 인터넷 떠도는 그런 일관성 없는 내용들. 일반적으로 대머리, 남성형 탈모, 머리카락이 갈아지고 진행되는 탈모, 남성의 경우에 대머리 증상은 남성 호르몬에 안드로겐 불균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전적인 증상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여성은 어떨까? 많은 여성의 탈모의 원인이 스트레스일 때 있다고 생각한다. 스트레스가 탈모의 주된 원인인 것은 맞다. 그런데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탈모는 갑상선의 기능이 이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부담을 주는 것은 육류, 초콜릿, 현미를 제외한 곡류, 견과류, 방부제, 보존제 처리가 된 것들. 자, 추천하는 생활요법에는 냉온요법이 좋다. 온탕, 냉탕, 사우나가 또 해동요법으로 도움이 된다. 영양보충제가 도움이 될 것이다. 만성 피로는 갑상 기능 이상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은 불문하고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는 만성 피로를 호소한다. 나이가 들어서 운동 부족으로 체력이 떨어져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로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필요할 정도라면 근본적으로 치료할 생각을 해야 한다. 활갑탕, 보갑탕 등등등등으로 도움을 받는다. 그만큼 머리카락은 어디로 갔나? 그런데 원정실은 호르몬제를 복용하고도 왜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던 것일까? 결론부터 면역 이상에 가는 갑상선 이상은 단순히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서 호르몬의 수치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당신이 365일 아팠던 호르몬 알기, 신지로이라는 다른 양약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약물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작용의 위험성은 존재한다. 부작용은 심계항진, 부정맥, 불안하고 초조한 증상,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픈 증상, 호흡이 짧아지는 증상, 근육이 힘이 빠지는 증상, 불면증, 근육 경련, 떨림, 식욕 변화, 구토, 설사 등등등등. 자, 밸런스를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하면은 갑상선 환자들을 보면은 길게는 수십 년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환자들, 그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 놀라운 일이다. 혈액 검사 결과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해서 외부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시켜주면 어떻게 될까? 항진증 경우처럼 인위적으로 호르몬의 생산을 어찌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얼마가는 도움되겠지만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된다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능의학에서 기능의학 낫지 않은 난치성 질환을 도움을 위해서 의사들은 환자들의 정맥, 갑상선에 더 이상 수술이 대세가 아닌 것은 정상화 물질의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인삼, 인삼을 고혈압약이나 저혈압이 아닌 정상화 약물로 봐야 한다. 이러한 정상화 기능 가진 약제는 오미자, 감초, 황기, 영지를 비롯해서 등굴차, 표고버섯 등의 허브와 다수의 채소와 과일이 있다. 정상화 물질은 항산화, 항노화, 기능과 해독과 간보호, 면역 조절, 혈당 조절, 식욕 조절, 강장, 빠른 치유, 수면 조절, 집중력 등 인체의 모든 생리 기능에 도움을 준다. 실제는 갑상선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의사가 어떻게 고쳐요? 나의 운명? 정상화 물질의 면역 이상을 치료한다. 정상화 물질은 1947년 러시아의 과학자 라자레브 교수가 처음 발견했다. 이제 생리 기능이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날 경우에 비정상적 상태를 발전되는 것을 본다는 거죠. 갑상선 미인여대기 프로젝트는 첫째, 체중, 갑상선에 달렸다. 갑상선 체중, 호르몬 조절 잘 안 되고, 둘째, 콜레스테롤 문제. 갑상선의 원인일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콜레스테롤을 건강의 적으로 생각하는데, 콜레스테롤은 모든 세포막의 구성성물이고 호르몬의 처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콜레스테롤 과도해도 문제가 되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면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대사가 저하되어 콜레스테롤의 형태로 몸 안에 쌓인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게 쌓여지는 경향이 있다. 무기력증은 저하증의 대표적인 것이고 반대로 불안증, 공황장애, 분노 등은 항진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저하증은 이밖에 두통, 건망증, 치매와 같은 다양한 뇌신경 증상을 초래한다. 두뇌는 에너지 의존성이 매우 높은 기관이다. 갑상선 건강하면 호르몬 이상후 우리 몸은 호르몬 체계에 의해서 통제된 생리 활동이 가능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호르몬은 갑상선, 성, 스트레스,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체계 이상이다. 이상의 호르몬은 각각의 고유한 작용과 동시에 상호간의 소통으로 서로 긴밀하게 유지를 한다. 왜 어지른가 했더니 흔히 비늘이 의심되면 철분결핍이라고 생각하고 철분제를 복용한다. 하지만 실제로 철분결핍으로 인한 비늘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 철분결핍 원인이 아닌 경우는 철분제를 과도하게 복용하면 오히려 활성산소의 발생을 증가시켜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에너지 부족 증상이 오게 되고 에너지에 민감한 대뇌, 소뇌 등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저하되어 어지럼증을 잘 느낀다. 항진증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추신경계가 지나치게 항진되어 결과적으로 또 어지럼증이 오게 된다. 자, 일곱째는 간만 탓하지 마라. 간은 체내의 대사 과정에서 생긴 독성물질이나 불필요한 중간물질, 한번 사용된 호르몬, 정문성 등으로 해독하고 걸러서 혈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간의 해독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각각 여러 단계를 거친다. 소화가 안되면 갑상선 의심? 갑상선 호르몬은 장의 연동 운동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장 운동이 느려서 주로 변비가 생긴다. 반대로 항진되면 장 운동 속도가 빠져서 설사를 하거나 먹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는 증상이 나타난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장 운동이 너무 빨라지면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체중이 잘 늘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저하증으로 장 운동이 느려지면 장 속에 해로운 세균이 번식하고 독소들이 다시 몸 안으로 재흡수되어서 해독 기능이 저하되고 변비가 생기게 되어진다. 아홉번째, 탄수화물 대사.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어서 생겨난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당분을 제대로 대사하지 못하는데 당분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해서 에너지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세포 내에서 당분을 연소시키지 못해서 에너지는 줄어드는 반면에 나머지는 당분은 콜레스테롤과 지방의 형태로 몸 안에 축적되어 고지혈과 비만을 유발한다. 열째, 갑상선 건강해야 위도 건강하다. 위산은 소화와 면역에 매우 중요한 물질이다. 위산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부족해서 더 해로운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연이 차영석은 경희대학교 한의과의 중심으로 해서 외에도 대체학에 관심을 가져서 왕리 멜버른 공과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이렇게 해나갔다는 거네요. 갑상선 면역력을 키우지 않는 수술 없이 갑상선 한다. 갑상선 암은 궁극적으로 모든 암은 유전자의 변형으로 발생하는 거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다. 다만 유전적인 결함의 방사선 과다 노출 등등으로 갑상선암 유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는 가족 중에 또 결절이, 또 호르몬 수치, 당뇨병, 면역 저하 등등. 갑상선은 생각보다 중요한 기관이다. 갑상선은 바로 이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기관이고 모발에 위치한 25에서 30g의 작은 기관의 T4와 T3라는 분비하고 갑상선의 피로나 체중 조절, 심계항진, 수족냉증 다양하게 역할. 최선의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갑상선을 잘 관리해야 한다. 암으로 의심되는 혹이 발견될 쪽에서 서둘러 갑상선을 제거하거나 방사성 요도로 치료로 갑상선의 기능을 영원히 망가뜨리는 그런 일은 무지하다는 거죠. 무지해요. 호르몬제 일종의 신드로이드에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시켜주지만 이로써 하지못해 갑상선염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갑상선 호르몬 저항성은 호르몬 저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호르몬제를 복용하여서 호르몬 수치가 정상을 회복했는데도 갑상선 저하의 증상이 계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저항성은 대부분 하지못해 갑상선염 환자에 의해서 발생한다. 인공적으로 만든 신지로이드를 복용해서 호르몬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여도 자가 면역 항체가 계속해서 다량으로 존재하면 갑상선염과 증상은 계속된다. 면역 항체가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서 그러므로 호르몬 수치와 관계없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계속되는 것이다. 갑상선 결절과 암.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혹이 제일 잘 생기는 기관 중에 하나다. 갑상선 혹중에서 양성기 행동을 결절을 하고 악성기 행동을 암이라고 하는데 갑상선 혹의 95%는 양성에 해당하는 결절이지만 5% 정도는 악성결절, 즉 갑상선암이다. 갑상선암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갑상선 유담을 비롯해서 여포암, 수질암, 역형성암 등이 있다. 이 중에도
유도암이 가장 하나다. 유도암은 전체 갑상선암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간단한 조직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고 예후도 가장 좋다. 여포암은 양성인 여포 선종과 구별이 되지 않아 진단이 어려움이 있지만 예후는 좋은 편이다. 암구돌출점은 갑상선 질환 중에서 가장 면역 질환인 자가 면역 질환인 그레이브스 병이 동반된다. 그레이브스 암구돌출증은 면역세포가 만든 면역항체가 암구 주위의 근육을 침입해서 염증을 일으킨다. 염증과 부종의 정도에 따라서 암구가 돌출되는 정도가 결정되며 암구건조증, 충혈, 암구 동통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암구 돌출이 심해지면 복시 현상이나 눈이 감기지 않아서 심한 암구 건조, 충혈, 암구 동통 등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 염증과 부종이 빠지면서 암구가 제자리로 들어갈 수 있으나 오래 지속되면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갑상선 중독증, 독성 결절 등에 의해서 드물게 나타나는 심한 기능 항진증이 있다.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는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다. 기능 저하증, 어떤 원인으로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 T4와 T3의 생산이 줄어들어 온몸에 나타나는 전신 증상을 말한다. 체중이 쉽게 증가하고 추위를 심하고 저혈압, 맥박 늘 필요하고 수면 시간 인대도 늘 피곤하고 머리카락이 손톱이 건조하고 잘 끊어지고 피부가 건조하고 목이 허스키하고 전신의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쉽게 생기거나 힘이 없다. 생리가 불순하고 임신이 잘 되지 않거나 쉽게 유산이 된다. 우울증이 있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성욕이 없다. 건망증이 심하거나 집중하기 힘들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안구건조증이 있다. 모관이 답답하고 무엇인가 걸린 느낌이 있다. 안구 주위 얼굴 손발이 자주 붓는다. 감기에 잘 걸리고 면역 기능이 저하된 느낌이 든다. 자,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원인이 되는 면역 이상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갑상선 호르몬 저항성이라고 한다. 갑상선 호르몬 저항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가 면역 항체가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저하증의 대부분의 원인은 면역 질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다. 따라서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호르몬 수치는 정상이라 하더라도 증상은 개선되지 않는다. 또 호르몬제의 복용을 중단하면 쉽게 재발한다. 하시모토 갑상선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부분의 원인은 자가 면역 질환인 이렇게 항체 검사 외에도 일반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 다음의 증상이 있을 때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가장 먼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신지로이드를 복용한 후에 호르몬 수치는 정상 범위를 회복하였는데도 저하증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을 때 다음으로 초기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이 발생하다가 저하증의 증상으로 변화하거나 항진증의 저하증이 동시에 나타나서 혼란스러울 때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에 변화가 심할 때이다. 식욕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해도 체중은 오히려 감소한다. 심장이 빨리 뛴다.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성격이 예민해지고 더위를 잘 참지 못하고 피부가 얇아지고 임신이 잘 되지 않거나 쉽게 유산되고 안면 근육이나 손의 근육이 잘 떨리고 팔다리의 근육이 위축되고 또 안구 충혈이 되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이고 그레이브스 병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 질환이다. 그레이브스 병의 진단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자가 면역 체계인 TSH 수용체 항체나 TG 면역 항체가 높게 검출되면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본다. 이에 더 갑상선 항진증이 생기는 원인은 독성 결절, 임신과 출산, 또 뇌하수체, 종양 등 다양하다. 갑상선 항진증 환자의 호르몬 검사 결과를 보면 갑상선 호르몬인 T4와 T3는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TSH는 낮게 나타난다. 호르몬 문제,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되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호르몬 T 가다 생사에 말하는 영국 의사 그레이브스가 처음으로 보고해서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붙여진 이 질병은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는 것이고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가 갑상선 세포를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착각함으로써 공격하는 것이 이 병의 시작이다. 최초의 원인은 면역 체계의 이상이 있다. 면역 세포가 자가 면역 항체를 만들어서 갑상선을 자극함으로써 갑상선 호르몬을 계속해서 생산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이유 없이 불안하고 불면증이 있고 머리카락이 건조하고 목소리가 잘 쉬고 전신의 관절통,
있고 생리가 불규칙하고 임신하기 힘들고 그 중에서 눈주위가 붓고 건망증이 있고 염증이 잘 생기고 잘 나지 않고 햇빛이 자 이렇게 갑상선 질환 이것만 기억하라. 갑상선 기능증 체크리스트. 체중이 갑자기 늘고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추위를 심하게 탄다. 심지어는 여름에도 추위를 탄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손발이 차다. 혈압이거나 맥박수가 정상보다 적다.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스스로도 늘 피로하다고 느낀다. 수면 시간을 늘려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 피부가 건조하고 드러블이 잘 생긴다. 손톱이 쉽게 부러진다. 체크. 이렇게 갑상선의 문제에 대해서 빨리 속독으로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